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스마트 스토어란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요. 다양한 쇼핑몰 비교하기라는 부분서부터 한번 볼게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파고들면서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던 것들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걸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를 기반해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가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에는 자사몰과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종합몰, 전문몰 이렇게 5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사몰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개인몰,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직접 쇼핑몰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상품의 판매가나 정책 수수료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몰을 자사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사몰을 직접 외주를 맡겨서 처음부터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카페24라든지 고도몰, 메이크샵이라는 곳에서 빠르게 만들어서 자사몰을 제작하기도 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카페24다 보니까 잠시 예를 들어서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서 쇼핑몰 만들기로 해서 만드는 게 간단히 말하면 자사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것들은 보면은 쇼핑몰 만들기 눌러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 만들어지는 기본 몰은 간단한 몰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세팅은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요거는 내가 사라졌나? 카페24에 몰을 만들게 되면 카페24.com 뒤에 슬러시에서 우리 아이디가 붙는 기본 도메인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 도메인으로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걸 카페24에서 만들었구나 다 알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도메인을 우리가 새로 사가지고 개인 도메인을 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었다 해서 그것이 무조건 떠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드는 과정도 실제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만 그거를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검색해서 뜨게끔 하기 위해서 사이트 등록도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쇼핑몰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참 좋겠지만 우리 브랜드를 모른다면은 들어와서 볼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부분도 꽤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자사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자사몰을 만드는 이유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쇼핑몰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아까 금지만 봤지만 스타일 난다 이런 데도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그 스마트 스토어와는 좀 다른 차별화된 어떤 디자인을 꾸며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사몰이 조금 더 유용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 외에도 예를 들어서 상품 판매가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로 올렸을 때 그 가격에서 이제 고객이 만약에 물건을 산다 하면은 그 카드 수수료 정도를 뗀 나머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정산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자잘한 어떤 장점들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자사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홍보하는 것도 좀 많이 걸리게 되는 부분이라서 처음부터 자사몰은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 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게 될 부분은 바로 오픈마켓이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픈마켓이라고 해요. 상품을 등록하고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입점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의 화면인데요. 우리가 물론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몰처럼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겉에 꾸미는 부분들을 좀 해서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쿠팡이나 이런 데들은
특별히 뭐 미니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며놓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쿠팡은 쿠팡윙이라고 해서 판매자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잠깐 로그인해서 볼게요. 그냥 이게 쿠팡 화면이고요. 여기서 상품 등록해서 등록하는 이런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만 되면은 바로바로 누구나 쉽게 상품을 등록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픈마켓의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세팅을 뭐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사이트 등록을 하고 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절차가 다 생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상품 등록 후에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 입점도 굉장히 쉽습니다. 쿠팡은 개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가 있으셔야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건데요. 어쨌든 사업자랑 통신판매업 신고증 있으면 신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수수료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었죠. 아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한 1점 몇 이렇게 퍼센트가 매겨졌었고 개인이라고 했을 땐 3.6% 정도 수수료가 매겨졌었잖아요. 근데 오픈마켓마다 달라요. 옥션이나 G마켓은 대략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른데 대략 한 뭐 7%에서 13% 정도 띄어지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10점 몇 프로 정도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수수료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자금 회전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11번가나 인터파크, G마켓, 옥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소셜커머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최저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형태의 쇼핑몰을 소셜커머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쿠팡, 티몬, 위메프 얘네들이 소셜커머스였으나 현재는 소셜커머스들이 거의 다 오픈마켓화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는 절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오픈마켓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소셜커머스의 특징이다 보시면 돼요. 일단 소셜커머스가 좋은 점은요. 상품을 공유하거나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플들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어플에 들어가서 뭐 톡딜이나 뭐 조금 싸게 파는 게 있는지 들여다보시는 그런 고객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소셜커머스도 접근하기는 괜찮으신 부분일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픈마켓화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오픈마켓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의 종합몰입니다. 종합몰은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쇼핑몰과 홈쇼핑과 연계되는 대형 쇼핑몰을 종합몰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롯데몰 있죠. 롯데온이라고 하던가요? 그죠? 이런 사이트들 요런 데들은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뭐 현대홈쇼핑 뭐 이런 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대형 쇼핑몰은 종합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몰들은요, 타 쇼핑몰에 비해서 입점하기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뭐 팔아야 된다든지 어떤 보장 수량 같은 게 좀 있는 게 이런 몰들의 특징이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서도 수수료가 높은 편이면서 자금 회전력은 좀 낮은 편인 게 종합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종합몰에 들어갈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혹시 그냥 우리 오프라인상의 백화점 생각해 볼게요. 백화점에서도요, 그 백화점 안에 여성복 쇼핑, 뭐랄까, 코너로 가보면 아까 보셨던 뭐 난닝구닷컴이라든지 뭐 일반 오픈마켓에 있었던 그런 쇼핑몰들이 입점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파는 재화랑 그렇게 그냥 온라인에서만 파는 재화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당연히 백화점에 있으니까 뭔가 더 품질이 더 좋아 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목적으로 이렇게 쇼핑몰에 종합몰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문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카테고리나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의견이나 후기 등이 많고요. 리뷰 관리가 어느 쇼핑몰보다 중요한 게 전문몰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는 오늘의 집이라는 곳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 오늘의 집이라는 곳은요, 집을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즉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데에서 이제 보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뭐 집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뭐 자기 어떤 뭐 내용들을 뭐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인데 이 안에 쇼핑몰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오늘의 집은 그러면 주로 모이는 사람들은 집에 이제 관심 있는, 좀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상품들을 사면서 후기 같은 것들을 많이 남기곤 하겠죠? 그랬을 때 구매자의 의견이나 후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전문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패션 플러스나 하프클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전문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런 하프클럽이나 패션 플러스는 주로 의류 쪽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전문몰이에요. 요런 식으로요. 그죠? 그리고 이런 전문몰 중에 요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사라고 했을 때 뭐 여기서도 보면은 뭐 맛땡킴도 들어있고 뭐 여러 군데가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약간 젊은 층들에서 의류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전문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자 쪽에서는 에이블리라고 있어요. 어플로 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런 것도요. 에이블리가 그냥 하나의 쇼핑몰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여성복들을 주로 취급을 한다. 그러면 이런 업체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판매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전문몰들 같은 경우는 어느 그 특정 카테고리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구매자의 의견이나 후기가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전문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빠져있는 거라고 한다면 폐쇄몰이라는 게 있어요. 요 폐쇄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에서 상품을 찾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리본 머리띠를 찾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쇼핑에 가면은 가격들이 다 여기 공개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는 이런 몰들은 폐쇄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몰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많으냐면 폐쇄된 공간에서 특정 인원들에게만 가격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쇼핑몰을 폐쇄몰이라고 하는데 약간 임직원몰들 있죠. 요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폐쇄몰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기업에 있을 때 그 기업의 직원들에게 그 몰에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겐 각각의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그 쇼핑몰 안에 있는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그냥 주는 뭐 안 쓰면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데서 사기보다 거기 있는 물건들을 좀 더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이제 검색해서 사는 거랑은 달리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돈은 그냥 거기서 그냥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 진입장벽은 조금 높기는 하지만 일단은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몰들이 폐쇄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삼성 폐쇄몰이나 기업 폐쇄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보니 그게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폐쇄몰을 하나 제가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는 했는데 오레이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누르면 들어가줘야 되는데 조금 기다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어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의 화면이고요. 여기 올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물을 키울 수 있어요. 네, 왜요? 출석 보상도 주고요. 네, 오늘 기왕 왔으니까 출석을 하고 뭐 도전도 있고 좀 재밌어요. 물도 여기 받아가지고 주면 돼요. 물을 여기서 이렇게 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축축 자라요. 그리고 얘네들을 빨리 자라게 하려면 양분을 주면은 좀 빨리 자라기도 하고, 물을 줄 때 이제 양분을 좀 많이 주면은 얘네들이 여기까지 채워지면은 이 파인애플 자체가 실제로 파인애플이 저한테 배송되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돼요. 왜 직접 하고 계세요 혹시? 아니고? 아니시구나. 근데 그쵸. 근데 파인애플만이 아니고 감자도 있고 뭐 양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내가 이게 빨리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료받기 같은 데 보면은 뭐 추천 상품을 구경을 해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 이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산다 라고 한다면 이 상품이 무료 배송돼서 나한테 옵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돼서 왔을 때 내가 이 상품을 어쨌든 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게 상품이 얼마짜리냐면은 뭐 원래는 5,900원인데 이분하고 같이 팀 구매를 하면 4,900원에 살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품을 살 때도 좀 더 할인돼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상품을 샀을 때 아까 얘기했던 비료랑 그리고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저 작물을 빨리 받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보고, 또 실제로 내가 쓰는 상품이고 하면은 주문을 해서 쓰기도 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간단히 말하면 오레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좀 재밌는 어플처럼 생겼죠? 실제로 오레이즈에서 주문을 해보면 상품이 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후기니까 실제 이렇게 와요. 한번 눌러볼까요? 박스로 배송돼서 온 거예요. 맛있어요. 뭐 이렇게 왔죠? 전체 작물을 보자면 이런 것들도 와요. 뭐 계란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많아요. 파도 있고 바나나가 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부층들에서 좀 자주 하기도 하고, 제 친구 또래도 하다 보니까 한 30대, 40대, 50대 주부들이 많이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받으면은 물이 이렇게 생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판매를 하고 싶다. 왜냐면은 그래도 주부층들이 주로 쓰는 거라면 뷰티 상품, 그리고 옷, 의류, 그리고 또 저런 어떤 식품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실 거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 그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한다. 뭐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이 관심 가져하는 건강식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 콜라겐? 그죠? 아니 뭐 석류 뭐 젤리 같은 거? 요런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내가 판매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레이즈는요, 오레이즈 판매자 센터라고 치면은 요 오레이즈 판매자 센터에 가입을 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디 비밀번호, 업체명 적을 수 있는 게 요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서 처리하시면 입점자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지 않고요. 여기서 판매하는 것도 퍼센티지가 그렇게 뭐 수수료를 많이 띄거나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6% 정도의 수수료로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저런 식으로 이제 광고 눌러서 보이게끔 저렇게 좀 뜨게끔 하려면 한 10몇 프로 정도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면 옥션 G마켓이 13%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여기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폐쇄몰이고, 특히나 저 오레이즈라는 걸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면은 이제 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더 빨리 작물을 키워서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곳들을 좀 많이 사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아예 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 중에 오늘 올해 이제 가입하실 분이 있을지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여드리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요런 몰들이 간단히 말하면 전문몰 또는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폐쇄몰 정도가 되는 거고, 얘기한 김에 여기도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취소 눌렀네. 이런. 네. 일단 여기 우리가 또 어디를 좀 많이 볼 거냐면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이 카카오톡에 보시면 친구 채팅, 오픈 채팅, 쇼핑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이 쇼핑도 많이 즐겨서 하세요. 이 쇼핑에서 보시면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폐쇄몰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카오톡 자체가 약간 폐쇄형이니까. 그럼 여기 보면은 신상 톡딜 요런 게 떠 있는 거예요. 뭐 보면은 뭐 이렇게 여성복도 팔고 식품도 팔고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 맛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어느 그 기간 동안에만 싸게 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요게 이제 뭐 3팩에 원래 34,800원인데 이 기간 안에 사면은 18,900원에 살 수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인 쿠폰 받으면 17,900원에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게 진짜 상품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구매를 하시겠죠. 톡딜가루, 그쵸?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톡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죠. 얘는 카카오톡에서는 선물하기 기능이 되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사전평가 때도 제가 살짝은 얘기는 했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요즘은요 선물을 직접 만나서 주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직장에 뭐 예를 들어서 사원한테 줄 수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내 친구들한테 줄 수도 있을 건데, 친구들도 워낙에 일정들이 바쁘다 보니까 언제 시간 돼? 이거 맞춰가지고 선물 주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너 집 주소 어디니? 내 집 주소로 뭘 배송하겠다 이러기도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선물하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어차피 있으니까 내가 이거 상품을 선택을 해서 누구한테 선물하겠다를 예를 들어서 선물하기를 딱 누르면 그 친구가 직접 옵션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직접 주소를 적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에서 보통 이제 선물을 할 때 보통 뭐 G마켓이나 옥션에서 찾아서 선물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이렇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꽤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은 해요. 그쵸? 그리고 뭐 옥션 G마켓 11번가는 오픈마켓을 다루느라고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보다도 저는 나중에 쿠팡, 그리고 카카오톡 스토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나가서는 뭐 쿠팡만이 아니라 위메프, 티몬 요런 데도 있어요. 그쵸? 그런 데도 더 나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올웨이즈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많은 쇼핑몰들이 있다 보니 제가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몰들은 한번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중에서는 어디가 더 잘 나갈까요? 스토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편하게 결제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대 있으신 분들도 쿠팡에서 주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아까 차이점 말씀드렸지만 쿠팡은 대략 퍼센트가 10.6%대요. 왜요? 광고 안 하고 그냥 띄어지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카테고리마다 이것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0.6%다 딱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10점 몇 프로, 10점 몇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는 아까 뭐였어요? 스타트 제로 수수료는 0%서부터 시작을 할 때고 일반이면 3.6% 정도잖아요. 그쵸?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진짜 여러 군데에 많이 올려두셨다가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리면 좀 더 좋은 거고 쿠팡에서 팔리면은 팔리는 거고, 그러니까 인지도는 쿠팡이 더 높잖아요. 우리나라 1위로
올라간 게 쿠팡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쿠팡은요, 정산이 되게 늦어요. 저번에 사전평가 때도 제가 얘기는 했는데, 쿠팡은 정산을 하잖아요. 기왕에 정산도 한번 보여드려볼까? 잠깐만요. 쿠팡을 닫았었나 보네요. 이 정산이 되는 건데, 정산 현황을 좀 보죠. 최근 한 달만 검색을 해서 보고 싶은데, 왜 확인 중이야? 자, 이렇게 돼요. 보면은 이게 최근 한 달로 해가지고 지금 본 건데, 정산일이 4월 22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구매 확정 기간이거든요.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매 확정이 이루어진 게 70%만 4월 22일 날 받아요. 그럼 나머지 30%는 언제 받느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받아요. 최종액 정산 보이죠? 이게 2월 달에 정산 확정된 게 지금 이제 4월 달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정산이 좀 늦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인지도가 높은 게 쿠팡이다 보니까 쿠팡을 놓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쿠팡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이 대충 얼마나 걸렸었어요? 구매 확정 후 1일. 그쵸? 얘는 2달 잡아야죠. 넉넉 잡아 2달. 그러다 보니 우리가 쿠팡을 놓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놓칠 순 없고, 그렇다고 쿠팡에다가만 올려놓으면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 아깝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 사실 올려놓고 정산을 받는 게 좋다. 이런 정도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밑에 92페이지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오프라인 상점과는 달리 공간의 제약이 없다. 예, 누구나 아는 장점이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브랜드, 신뢰성, 단골 이런 것들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바쁜 일상에서의 쇼핑 단축 시간이나 구입의 편의성도 도모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옆에 스텝 2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 알아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PPT로 설명했던 부분에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볼게요. 자,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원스톱 쇼핑몰 구축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다양한 판매 영역과 검색 결과의 상품을 노출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추가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사몰의 경우는 도메인을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서버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서버 호스팅비나 도메인 비용 이런 것들이 들게 되는데, 여기는 따로 추가 운영비가 없다라는 게 되게 장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스토어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입점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입점을 할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는 무료 판매 플랫폼이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94페이지 다양한 채널과 연동해서 마케팅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들 많이 활용을 하시냐면요, 이거는 제가 잠깐 인스타그램 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갈게요. 네, 로그인을 했을 건데 여기서 제가 사이트 한 군데를 찾을 건데, 이런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취생 공구좌표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스타그램에다가 저렇게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릴스 같은 걸로 올리고 그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만 우리가 활용한다기보다 블로그라든지 이런 SNS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고 검색 광고를 등록해서도 마케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쇼핑몰은요, 자취생들이라고 하면 나이대가 보통 한 20대서부터 한 30대, 40대까지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정보들을 이렇게 SNS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자기네 그 사이트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품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해놓은 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인데요. 오늘 아직 오전 시간이잖아요. 오늘만 663명이 들어왔네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큰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이트 중 한 군데도 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서 제가 아마 여기를 과정 중에선 자주 들어가면서 좀 따라서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챕터 10의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는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오늘 꼭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툴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의 로고를 만들어서 다는 거는 빠르면 아마 금요일 정도 달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는 컨텐츠 제작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쓸 거고요. 금요일 날 정도에는 쇼핑몰이 좀 만들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분 정도 남았죠. 이 시간 동안 스토어를 만드는 절차를 제가 같이 도와드리는 거는 할 건데 오늘 꼭 만들어라 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쇼핑몰의 이름은 한 번에 안에서 수정이 돼요. 그리고 쇼핑몰의 URL 주소, URL 주소라고 하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테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제 쇼핑몰에서 보면은 요 뒤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닷컴 뒤에 붙는 한일컴이라고 붙는 요 아이디 있죠. 요거가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닷컴 슬러시 한일컴 여기까지가 이 쇼핑몰의 URL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요렇게 내 쇼핑몰을 쳐서 검색을 했을 때 요 위쪽에 뜨는 이런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이거는 변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고민을 해야겠다 라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가입을 해라 라는 뜻은 아니니까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적어주시겠어요? 그냥 인터넷 열고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치시면 돼요. 지금 로그인이 저는 되어 있어서 잠깐 로그아웃 좀 할게요. 요렇게 창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가입하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그럼 회원가입이라는 창이 뜰 거고 여기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개인당 하나까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이버에는 아이디를 3개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아이디당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당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만약에 내가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사업자로도 만드는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에서 본인 아이디 비밀번호 적고 로그인하면 가입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하면서 그냥 참고로 제가 보여드릴 곳인데요. 네이버에다가
방씨아들이라고 쳐볼게요. 아니, 이거 쳐보실 필요는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방씨아들이라고 이렇게 쳐서 들어가면 이 방씨아들이라는 스마트 스토어가 보입니다. 이 방씨아들은요, 방씨 엄마의 아들이라서 방씨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얘는 실제 대학생 때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네,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은 좀 이제 자리 잡고 꽤 큰 회사가 됐는데, 처음에 시작한 거는 위탁 판매, 과일 위탁 판매가 아니었고요. 휴대폰 케이스 있죠. 휴대폰 케이스를 남대문에서 떼와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자기 대학교 이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 비용 있잖아요. 그런 용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보면은 되게 농부처럼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 로고를 만들었죠? 자, 방씨아들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요렇게 꾸며놨어요. 앞부분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판매하는 청년, 방씨아들입니다. 청년이 판다 라는 느낌에서 좀 더 이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카테고리는 전체상품, 인기상품, 농산물 요렇게로 나눠놨네요. 그리고 여기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 그 프로모션 이미지라고 하는데 메인 창이에요. 간판 같은 거. 그래서 고객 상담은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메모를 해놓은 걸로 보여요. 얘가 처음에 사업은 보기 좋게 망한 셈이에요. 과일을 판 게 아니었다고 했죠? 먼저 휴대폰 케이스를 팔았었는데, 그 휴대폰 케이스를 팔 때 손해를 좀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어떤 손해를 봤을 거냐면, 워낙에 핸드폰이 너무 자주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성 재고가 좀 많이 남기는 했더래요. 그래서 휴대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게 과일 위탁 판매였어요. 실제 이 방씨아들은 농부가 아닙니다. 실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 농장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소싱을 하는 거죠. 여기 상품을 팔고 싶은데 가서 촬영해도 되겠냐. 그래서 실제 이제 농부 잘 팔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찍게끔 하면은 이분이 이제 가서 그 업체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또 좋아진 게요. 카페나 밴드 같은데 이런 농산물 위탁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가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려놓기도 해요. 그럼 내가 직접 거기 가서 찍을 필요 없이 그 사진을 가지고 올리시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얘가 일단 했던 방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자면, 근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DSLR 같이 좀 약간 이제 고급 카메라, 아마 그때 미러리스 카메라를 썼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걸로 이제 찍는 거예요. 전문성 있어 보이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요. 여기 이제 방씨아들 손인가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서 판매를 했을 때, 판매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 위탁 판매하는 그 농장 분에게 요 상품을 이제 구매자 제가 단톡방 보여드린 것처럼 구매자 명하고 연락처랑 주소 요걸 보내고, 그리고 이 입금된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랑 이제 계약 맺은 돈 그걸 보내면 저 업체에서 배송을 해서 보내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만 먹는 그런 위탁 판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초반에 이거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자리를 잡은 케이스고, 지금은 되게 보면은 뭐 회도 팔고 다양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지금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방씨아들은 제가 이제 과일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었고, 여기 업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더블베베라고 해서 실제 이제 제조를 해서 판매하시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품을 실제 이제 공장에다가 맡겨가지고 제조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올리고 계신 사장님이시고요.
상품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제조업체에 제조를 맡겨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는 위탁보다도 훨씬 더 돈이 많이 남아요. 사입보다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업체의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조카나 있으시면은 혹시 괜찮은 상품 있으면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이제 친구한테 요거 상품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애기한테 입히고 되게 예쁜 그런 사진들도 보내줘가지고 저는 괜찮았었던 그런 업체였거든요. 실제로 이 사장님께서 사진도 다 찍으시기도 하고 실제 요런 특허증, 특허 인증까지도 다 받아서 하시는 거라서 상품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던 그런 경우였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더블 베베가 있고요. 방시아들레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팔 것이냐에 따라서 컨셉을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방시아들이에요. 되게 후덕하게 생겼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리느라고 들어간 거고 지금 스마트 스토어 모드들 들어갔을까요?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을 눌러서 가입을 눌러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 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적어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저는 이미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창이 다르게 뜰 건데 98페이지에 있는 판매자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하기가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하고 네이버 톡톡에 켜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이버 쇼핑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쇼핑몰에 상품을 올렸을 때 네이버 쇼핑에 자동으로 뜰 수 있게 해주는 게 네이버 쇼핑이에요. 만약에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올려도 상품이 쇼핑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101페이지 10번인데요. 네이버 쇼핑에 체크 꼭 해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톡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사업자 나라로 가서 보죠. 상품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품을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여기 보면 톡톡무늬라는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 톡톡무늬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구매자 입장에서 이 상품을 사려고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톡톡무늬를 눌러서 바로 문의를 하면 그 판매자한테 그 문의 내용이 전달이 옵니다. 물론 어플을 깔아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톡톡 문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그럼 나는 이걸 안 달고 싶어요 라고 하면 톡톡 문의하기를 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 톡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3페이지쯤에는 스토어 이름하고 URL 적는 란이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에 안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름을 사업자 나라로 지었는데 이거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스토어 관리에 아이고 잘못 들어왔어요. 이거밖에 안 보이지?
스토어 설정 기본 정보 관리에 보시면 스토어명은 1회만 수정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토어명은 한 번은 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못 바꾸니까 그래도 기회의 수를 좀 두기 위해서 오늘 꼭 가입하라고는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토어 URL이라는 부분이 아까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닷컴 뒤에 슬러시에서 붙는 얘가 스토어의 URL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가입은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개글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소개글은 어디서 보이는 거냐면 우리 스토어로 딱 들어왔을 때 이 메인의 요 위쪽에 보이는 게 소개글이라고 해요.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업자 나라를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업자 나라 되게 안 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 특이하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사업자 나라라고 하면은 사업자도 많이 쓰고 나라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잘 안 뜨는 이름이기는 해요. 한참 요 밑에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소개글 있죠. 요게 바로 소개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개글은 언제나 수정이 가능은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선 정산대금 입금 계좌 부분인데요. 요거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조금 계좌 부분이 내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입을 바로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저는 금요일 정도쯤에 쓸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가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면은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신데요. 아닌 분들은 오늘 가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목요일까지만이라도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수업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문사항 제가 한 번씩 더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고요. 질문 딱히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칠 거예요.